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종목 진단과 함께 또 내일장에 대한 준비까지 또 저희 방송 중간에 이제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 아마 그에 대한 해석까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사 나누면서 저희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고재관님 오셨고 방구석 챔피언님께서 2부 스탠바이 하셨어요. 2부 시작합니다. 마로니의 입새님과 서당계 1년차님, 우상향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레제비츠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야식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11시에 끝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야식 시작 아닌가요? 야식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또 갑자기 야식 생각하니까 이렇게 군침 돌아가잖아요. 자, 그리고 김선봉님께서도 박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한애경님 2부에도 수고해 주세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는데 저희는 2부에도 계속해서 힘내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꿀팁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백호서연님께서도 최고 병훈 전문가님 출연이시라고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기다리는 동안 오늘장을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즘 시장이 좋습니다. 분위기가 일주일 사이에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이 코스피 저점이 확인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되면 확실하게 9월 30일 2134가 저점이다 이렇게 확인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수해서 저가의 매수 수익이 나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만약에 이제 저점을 아직 코스피 지수가 2134 깨고 내려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저점으로 확인된다면 이제는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 증권사의 전망은 상저하고 하반기에 강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상반기 오히려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4분기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할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팔고 또 기다렸다 사야지 하다 보면 그 반등장 그냥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시향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의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헷갈려요, 저는. 네, 요즘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10월 11월 초가 이렇게 돌아오다 12월부터 계속 좀 팔았는데 1월 초까지는 막 팔았어요. 근데 이 배당 관련된 물량이 매물화가 대다수 나오고 기관들도 그 다음부터 같이 양쪽에서 순매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거의 일주일 사이 한 2조 정도 이렇게 샀으니까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종목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사고 있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것 같고요. 또 기관들이 이제 배당 전에 많이 샀던 것을 배당 이후에 이제 포트 조정 나왔는데 그 물량이 거의 일단락된 걸로 보입니다. 하루에 8천억 이상 이렇게 하다 이제는 많이 줄었고요. 어제는 순매수였다.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별하게 매물화를 내놓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융투자는 상품 쪽이니까 사고 팔고 계속 합니다. 그렇더라도 추세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진입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훨씬 더 지금은 반등장에서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확실히 코스피에 집중이 되면서 코스피에서는 또 대형주들 많이 사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꾸준히 최근 들어서 많이 샀고 삼성전자가 2019년도 이제 외국인 주변이 한 57%대까지 가서 작년까지 계속 팔아가지고 4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50%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사기 시작해서 한 54%까지 산다면 전체적인 지수가 2600대에서 800대 안정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샀죠.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반도체도 반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계속 지금도 하락하고 있지만 1분기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디램 가격 하락은.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인텔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가장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움직임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바닥은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이 돌아선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현대주도 많이 샀지만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200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외국인이 꾸준히 산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면 일단 사고 왜 다른 종보다 늦게 가고 잘 안 갈까 그걸 좀 파악하고 반도체 공부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게 삼성그룹주를 사고 싶으면 그 중에서 아무것도 살 거 없이 삼성 SDI만 사라 그러는데요. 이걸 지금 외국인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0%대 지분에서 지금 48%, 4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44, 5%에다 다시 조정받고 다시 48%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제 48%가 오게 되면 그 이상에 갔을 때는 조금만 사도 이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 지금 1년 내도록 해서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42%까지 지분이 났다 39% 줄었다가 다시 45% 왔다가 줄었고요. 지금 이제 48%까지 가면 사상 고점을 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급을 보면서 잘 봐야 될 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 1년 정도 사게 되면 반드시 시세가 급등을 합니다.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수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비었기 때문에 사는 이제 포트 구성 우리나라 지수도 좋아지고 중국도 좋아지면 그런 측면에서 사는 것이고요. 요 삼성 SDI와 LG하고 외국인이 계속 사는 것은 구조적으로 사는 거죠.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던 것은 뭐 한매수 좀 있었고요. 쇼커버링 같은 그런 쪽이고요. 기관들은 계속 이 작년에 좋았던 업종들 아직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렇게 메리츠 뭐부터 이런 두산에너지 이런 쪽을 사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좀 더 길게 보는 것 같고요. 기관들은 좀 짧은 실적으로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특히나 삼성 SDI를 굉장히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 주가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에서의 큰손 수급들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팔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는 주식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코스닥의 가장 대표적인 LNF고요. LNF는 늘 사고 있어요. 뭐 조금 팔면 또 다시 다른 물량 들어오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것들은 이제 뭐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낙폭 가대에서 그런 쪽이 되고요. 그 다음 기관들은 뭐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좀 사고요.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것은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많이 빠졌다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스피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피는 지금 계속 지수 상승하고 있고요. 며칠 급등하고 나서 2, 3 조금 급등 올랐는데요. 그 핵심적 역할은 외국인이 꾸준히 산 거고요. 일주일도 순매수를 계속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365포인트인데 지난번에 9월 말 저점 2,134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2,180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최저점 2134를 붕괴를 안 하고 그 바로 위에서 한 50포인트 위에서 돌렸기 때문에 정확히 돌릴 자리에서 급하게 돌려버렸다는 것은 V자 반등했다는 것은 추가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 지나고 보면 아마 요게 2134가 작년부터 최저점으로 아마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돌릴 자리에서 2200 깨지면서 80에서 돌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뭐 괜찮게 나오면 특별하게 쇼크를 안 준다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안정되면서 이 2134가 아마 바닥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바닥이 확인된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내려오면 사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서 집중 올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자동차주 급반등에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을 해놓은 것은 뭐 자동차 부품주는 다 거의 안 좋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유의미하게 확실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때문에 넣는 것이고요. 그다음 친환경주는 좀 최근 들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좀 빠지다 급반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주는 올해 2023년도 친환경주는 계속 우상향을 물론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된 종목은 뭐 가장 좋은 업 섹터 중에는 친환경 관련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저는 이쪽만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친환경에도 여러 가지 섹터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강했던 업종과 함께 앞으로 어떤 섹터를 조금 더 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풍력 태양광 쪽은 작년에는 아무래도, 괜찮았는데 뭐 태양광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으면 미국의 수혜가 큰 기업 위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올해 경기가 좀 다시 리오퍼닝 돼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 그보다도 중국은 워낙 태양광이나 이쪽이 업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미국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을 좀 봐야 되고요. CS윈도 해외 쪽이니까 이렇게 그런 쪽 기업들은 아주 좋지 않을까 올해도. 그리고요. 또 이제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쪽은 뭐 우주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반전이 급하고 이쪽은 거의 조정을 잘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실적도 괜찮고요. 작년에 이제 전쟁 때문에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방산 관련에 올 상반기까지는 뭐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갖고 올해 고점이 발주의 고점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마다 늘 이제 물량을 줄이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이 CS 윈드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이런 쪽은 뭐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세계적인 뭐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그냥 수익 나면 좀 들고 가고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약했던 업종은 어떤 거 꼽으세요? 네, 요즘은 이제 중국이 또 좀 맞아요. 중국 사태가 있으니까 네. 중국은 이 보복의 화신 같아요. 옛날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죠. 사드 보복 참지 때문에 않아. 우리 네. 경제적인 피해가 뭐 25조, 막 30조 된다 그랬는데요. 또 우리 지금 이제 비자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 특히 중국 관련된 기대가 컸던 종목들 올라왔던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 호텔신라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걸 보이고요. 우리도 이제 설 쉬고 나면 전체적으로 실내까지 뭐 벗게 된다면 같이 좀 해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너무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참지 않는 중국 덕분에 정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입니다. 현대차 꼽으셨어요. 앞서서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다. 네. 성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가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을 계속 짜고 발표를 하면서 있는데 판매 대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4분기는 실적이 호조가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분기 이익이 3조 가까이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 작년 2분기에 2조 9천 8천원인가요? 2조 9천 8천. 거의 3조 가까이 나왔는데 요번 4분기에 거의 3조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2024년도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이 조금 줄 거라고 이렇게 대다수 예측했는데 현대차의 경영 계획을 보니까 좀 공격적인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가장 큰 원인이
미국 점유율이 사상 최대로 높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전체적인 시장은 좀 규모는 낮아졌지만 경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차가 잘 올라가고 있다. 일본에 뭐 대비해서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근데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를 얼마나 미국에서 잘 파는지에 따라 달렸는데 이제 IRA에 어떤 피해가 있다가 지금 상용차는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현대차의 아이오닉 6는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팔 걸로 보입니다. 생산을 제대로 이제 해준다면 그래서 전기차 쪽은 미국에서는 테슬라랑 현대차하고 이렇게 주로 시장을 석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서 현대차의 예상 실적은 지금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올해의 실적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걸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근데 현대차는 그래도 큰 실적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고점을 돌파는 아직은 못할 걸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20만 대로 올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나머지 부품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 납품한 부품사들도 다양하게 다른데 하지만 부품은 줄어들 있고 판매대도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지 그렇게 실적이 막 증가돼서 부품사가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면 현대모비스부터 현대 관련된 차에 들어가는 엔진 부분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은 주가가 약세였습니다. 그쪽은 건드리지 말고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고 가지고 싶으면 자동차주에서는 현대차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기아차도 아니고 현대차다.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현대차가 잘 가면은 이제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코스닥은 얼마 전에 1월 초에 급락해가지고 상당히 투자자한테 겁을 많이 줬는데요. 네. 이것도 같이 반등을 급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한 거에서 코스닥이 과거와 좀 다르거든요. 과거에는 바이오주 위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들이 지수가 한번 빠지면 끝없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코스닥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고 안정적인 기업들입니다. 대기업 된 거죠. 2차전지, LNF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비행, 그 다음에 셀트론 쪽하고 전반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도 쉽게 이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710까지 다시 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개별 종목 중에서도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낙폭 가대주 사고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탄탄한 기업들은 회복력이 좀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조선 부품주는 그동안 발주가 많았었으니까 관련된 부품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걸로 보여서 조선 부품주가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본 디스플레이 쪽이 관련된 전체적으로 소재나 이런 쪽은 장비가 약세였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 업황은 아직은 올해 회복된다도 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감산도 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는 관심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반도체가 회복되니까 관련된 부품과 장비를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회복된다고 사면 같이 안 가게 되거든요. 이건 후행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감산이다 이렇게 보고 이쪽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피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넥신이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난리 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바이오주는 별로 이제 늘 2018년도 아니다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말 코로나 말부터 이제 21년도 계속 다시는 이 가격 사상 고점을 회복할 수 없을 거다고 겁을 많이 줬는데 초보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바이오주 끝없이 빠졌습니다. 제넥신도 끝없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오늘 급하게 반등을 크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 결과가 이제 거의 좀 유효하게 좀 좋은 걸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넥신이 이제 유방암 쪽인데 이제 항암 관련된 회사로는 실제로 상용화라든지 이런 쪽에 물론 이제 관련된 건 단독이 아니라 뭐 병행 투여 뭐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의미 있는 회사가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처에서 조금 허가해주면 네 번째 세계에서 이 항암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이제 상여가 한 4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세의 견뎌내기가 아주 크지 않을까 보고요. 제가 이제 적자가 계속 뭐 수백억씩 나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봤더니 뭐 자산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개발비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럼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 이것은 그 펀더멘털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바이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넥시는 관심 있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소형주 중에 자산이 크지 않는 기업들은 개발하다 돈이 없으면 돈을 또 구해서 하면 또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탄탄하게 있고 뭔가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워낙 싸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력도 좀 있지 않을까. 이거 코로나 전에 가격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좋은 기업이다.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넥신이 다시 한번 좀 빛을 보는 그 때가 온 걸까요? 여러분들 제넥신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13만 원, 14만 원 가까이에서 16,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오늘 채팅창 굉장히 활발한데 종목이 조금 뜸하죠. 자, 이럴 때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로또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02-325-8200번 전화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진단하기 전에 우리 채팅창에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오늘 뭐 사우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상록수님께서 오셔서 동방 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또 감사 인사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먹어도 살이 안 찌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 굉장히 명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디님께서도 이제 CPI 발표 들어볼까 해서 늦게나마 왔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PI 발표가 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대한 해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네스님이 남겨주신 한화솔루션 한번 진단해 볼게요. 매수가는 53,3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단기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네요. 한화솔루션 오늘 2.89% 상승이었고요. 48,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5만 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이 손실을 회복을 하고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좀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가격을 보니까 올라가서 사서 물렸다가 지금 이제 48,000원 회복하고 있는데요. 계속 4만 원 줬고 이렇게 물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늦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화솔루션은 세계적으로 1등 회사입니다. 태양광 쪽은 수직 계열화 다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태양광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즉 미국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리 한화솔루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이 한화솔루션 제가 여러 가지 기준 봤을 때 이 주가는 장기적으로 8, 9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5만 원 정도 샀으니까 8, 9만 원 정도까지 가면 거의 뭐 100%는 7, 80원 수익이 나는데요. 이 정도에 만족한다면 들고 가도 되고요. 비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락했으면 이제 그때 더 사주는 게 정상적인 투자다. 만약에 단기로 들어갔다면 5만 원 잘못 들어간 거죠. 5만 원대 여기 들어갔다가 5만 원대 최근에 샀다면 아마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샀으면 뒷북 투자를 한 거고 왜 뒷북 투자냐면 작년 12월에 주식을 시작했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그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마지막 구간에서 주로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정말 늦게 산 거죠. 만약 2020년도에도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올라갈 때 사서 지금까지 듣고 장기 투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두세 배는 기본 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는 것도 물론 오늘 회복할 기회가 있었죠.
여기서도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 조정이라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단기로 들어갔다면 차트를 좀 배우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계속 허송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갖고 있으면 회복은 금방 되는데 내려오면 이래서 추가로 좀 사주는 게 비중을 한 20%까지 늘려서 단가를 한 4만 원 초반 정도로 맞춰놔야 뭐 장기로 간다면 100% 나지 않을까 보고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앞으로 미국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에틸렌 회사 이제 하나솔루션이 여천 NC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회사가 완벽하게 이 친환경 태양광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보시면 하나솔루션의 영업 이익을 보시면 작년에는 1조 1천억 정도 근데 1조 15% 정도 증가되고 또 증가되죠. 1조 4천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025년도 되면 이게 거의 1조 7천억 정도 이쪽 크게 미국의 태양광 수혜가 나올 걸 보여서 계속 증가하는 거죠. 자, 2021년도 10조의 기업, 10조의 매출액이 1년이 3년 뒤에 거의 40%가 증가되는데요. 5년 정도 되면 5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 그러면 이 몇 년 동안 주가는 한 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단가에서 3만에서 3배 정도, 9만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중. 그렇게 보시고, 장기 투자는 괜찮고요. 단기 매매자라면 이번에 반등할 때, 본전 가면 그 가격의 목표가니까 단기적으로는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늘 시장 분석하면서도 올 한해 태양광 좋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 태양광의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 하락할 경우 조금 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4만 원대로 단가 낮춰 놓으시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나는 투자하고 빠져나올래라고 하신다면 반등이 나오면서 좀 이 매수가 회복이 되는 타이밍에는 뭐 매도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에서는요, 이 하나솔루션과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조금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전문가님 어때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단순히 이제 보면 이익이 이것도 늘어나요.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올해도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1,500억 2년 뒤에 1,500원 시가총액 이익이니까 6,000원 그렇게 보면 크게 아직은 고평가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저평가 상태라서 규모 자체가 작은 기업이고 이쪽이 하나솔루션은 더 큰 기업이죠. 훨씬 더 6,000억인데요. 하나솔루션은 9조 2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5배는 높은 시가총액이죠. 그러면 작은 회사와 큰 회사의 차이는 크죠. 몇백억 이익 나는 회사라 수천억, 1조씩 막 이렇게 이익 나는 거 다르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는, 항상 1등 기업을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훨씬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까지 저희가 해답을 드렸고요. 자, 10시 반입니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6.5% 상승으로 예상치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근원 CPI 역시 5.7%로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살짝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맞습니다. 예상치만큼 딱 나와서 시장에서는 좀 반겨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6.6이 뭐 컨센서스인데 6.5 정도니까 잘 나온 거죠. 잘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7% 정도 CPI가 7%가 가는 게 21년도 11월 달 12월에 발표됐을 때 2021년도 11월 CPI가 10%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12월부터 미국 주식 행보가 우리 주식은 빠지기 시작해서 1월 때 폭락했거든요. 작년에 뭐 전쟁 때 폭락한 게 2월에 전쟁이니까 1월 때 폭락한 것은 CPI가 7%대가 인플레이션이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그 7%를 11월에 그때부터 변곡점, 주가가 내려간 변곡점인데 지금 CPI가 다시 7% 이하로 왔다는 것은 그 변곡점 사이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야 돼. 거꾸로 아직 저 밑이거든요, 주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물가가 이렇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까지 나온다는 것은 올해
3%대까지도 충분히 뭐 내려가기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연준의 긴축 효과가 먹히고 있다. 그러면 정책이 먹히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올해 목표 정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면 경기가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으니 경기가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가가 일단 잡혀야만 인플레이션이 뭐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장에서 물론 이 어느 정도가 아마 6.6 정도 내외에 부합할 거로 생각하고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미리 움직였는데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뛰어서 우리 지수도 2420 정도까지 다음 주에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특히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도 보면 제가 나스닥 지수 차트를 봤더니 네. 이 CPI가 없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수렴 위로.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이 11,400, 저 지금 1,900인데요. 그럼 앞으로도 한 40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초까지 시장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야.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는 미시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부합하면 전체적으로 괜찮다면 경기 연착륙이 기대된다. 연착륙이 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근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CPI의 발표와 함께 또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와 함께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20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도 1,000건 하회했는데 이렇게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노동시장이 그래도 견고하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노동 이미 고용 지수라든지 실업률이라 이런 거 최근에 나온 걸로 보면 안정적이고요. 견조하게 잘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주는 것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실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CPI도 내려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실업성 관련된 것은 뭐 반영이 별로 안 될 걸 보여서 저는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경제 지표를 보지 않고 종목만 보고 주식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제는 이제 너무 빠르게 내려가는 건 오히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아주 생각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정책이 잘 먹히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예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막상 이제 본 시장이 시작이 됐을 때 분위기는 어떨지 또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시장을 우리는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 가면서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우리 장기적인 관점도 큰 그림도 같이 그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고 종목 진단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제주항공입니다. 유튜브에서 템베거 여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4,521원이고요. 비중을 10% 담으셨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들어왔어요. 제주항공입니다. 오늘 14,7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께서는 약간의 지금 이제 수익으로 돌아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최근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제 제주항공이 3년 만에 특가 진행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계속 도전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자, 그래도 이 종목으로 수익은 저희가 성공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떨까요? 저는 항공주를 몇 년 동안도 그렇지만 쳐다보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항공주를 보시면 제주항공 말고요. 먼저 아시아나 항공도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리오퍼닝 되고 하면 항공주가 아주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니까 금방 좋아질 건데 이 수익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항공사들은 화물 수요에 대한 게 대한항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가 항공이라 제주항공 이러면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고 객석을 다 차면 실적은 좋아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기존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 그러면 빠져서 다시 올라가려면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제주항공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다른 기업들을 하는 게 낫지 저는 항공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하더라도 지금 단가에서 한 20% 정도 예상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보이네요. 그러면 보면 18,500원 정도 그 평균적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현재는 여기 급등한 지난번에 12월 5일 급등하고 나서 행보하다 한 번 다시 위로 갈 거는 보여요. 18,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 정도를 지금 보고 종목을 사는 것은 저는 잘못된 투자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10년에 한 번 폭락한 그런 장에서 신규 매수라든지 몇 프로가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100% 이상 날 수 있는 주식을 골라서 계속 사놓고 있어야만 내 계좌도 회복되고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세 배 갈 수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로 가야지 이런 걸로 가면 수익이 커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18년 전처럼 4만 원 간다면 정말 더블 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 합니다. 2022년도 이렇지만 그전에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장 종목은 아니다.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나머지 제주항공도 전부 다 항공주는 뭐 기술적으로도 매매할 필요가 없는 주식들이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주항공 일단 목표가는 18,500원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주셨고요. 이 종목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물론 너무 좋지만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같이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는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가, 나에게 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일까, 그 매수하는 타이밍도 궁금하시다면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꼭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K님 오셨어요. 이거 실시간이네. 재방송인 줄 알았네. 라고 하셨는데 저희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송현수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벙벙님의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아모레지입니다.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작년에 손절 많이 내고 팔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아모레지입니다. 많이 내려왔고 지금 잘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번에는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일지 어떻게 보세요? 이 주식이 이제 단순 가격을 보면 21만 4,500원에서 지금 37,000원이니까 많이 내렸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거랑 같아요. 바이오주가 30만 원 갔다가 2만 원 오면 정말 많이 내린 것 같잖아요. 근데 30만 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거기를 펀더멘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아모레지도 아모레퍼시도 마찬가지고 그 과거에 높았던 2015년도에 그 21만 원 갔을 때 그때만큼 펀더멘탈 어떤 모멘텀이라 해서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화장품 시대는 과거에 2015년도가 끝났습니다. 사드 보복되면 내려온 거다.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과거에는 그냥 우리나라 그냥 아무거나 제조하는 화장품도 중국이 관광에 와서 다 썰어갔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리오프닝 돼가지고 완전히 자유롭게 왕래하더라도 코로나가 없어서 그렇더라도 성숙기 시장에 거의 들어간 거죠. 그러면 로컬 기업도 중국의 관광객이 자유로 왕래하더라도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 거만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자체에서도 이미 화장품은 우리보다 더 좋은 인기는 화장품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은 성장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현재 주가가 그러면 이제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모레퍼식도 맞죠. 아모레지도 보면 거의 PR 기준으로 지금 10배 정도 영업이익 기준 이제 아모레퍼식도 그 이상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배 영업이익이 우리 코스피 기준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인데요. 그럼 이거보다 더 이제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주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적정 주가지 많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과거에 있었던 주가는
없다는 거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빠져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시대가 끝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보시면 이 같은 논리입니다. 화장품 시대는 과거 15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조선주가 보면 현재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도 2007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졌다고 이렇게 50만 원 갖다가 8만 원 이렇게 넣어라지 10만. 그럼 엄청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가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간 지가 없습니다. 왜? 배를 가장 그때 많이 만들고 이제 교체 수요밖에 없는데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난 거죠. 중국이 개발, 전부 서부 대개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 그만한 모멘텀이 발생돼서 배를 발주를 안 하는데 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회복될 거라고 주식을 밑에 바닥에 사는 개인들이 끝없이 물려서 돈을 허송세를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무리 제품 화장품도 과거의 이 주식을 가격을 전혀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0배, 11배가 적정 주가죠. 그런데 성숙기 시장인 화장품 어디서 팝니까? 화장품을 우리나라도 인구도 넣는가 중국도 인구도 우리도 줄고 그러면 화장품이 또 과거 이제 브랜드가 다 있으면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서 성장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그게 식품주가 그렇듯이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초보자들은 그냥 리보프 내면 이제 화장품주가 가고 이런 생각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높아져야만 주식이 가는 거죠. 그래 보면 기업 실적이 아모레지도 보시면 지금 이 애널리스트가 전망해 놓은 이 실적은 안 나올 걸 보입니다. 과거에 2019년도 영업이익 5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 5천억이 지금 내년도 2024년까지 예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주가가 2019년도 이상의 주가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정사실이면 2019년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주식이 5만 원대, 6만 원대 6 됐네, 그죠? 그런데 그 실적이 그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이게 뭐 5만 원 내외밖에 안 되네, 그죠? 그럼 5만 원 내면 지금 3만 7, 4만 원에서 20, 30%밖에 안 되잖아. 지금 100% 갈 수 있는 막 폭락해가지고 고성장 주식 중에서 실적이 끊임없이 좋아지는데도 반타작 나 있는 주식인데 그걸 사야 되죠? 그러면 그 고점, 사상 고점 다 돌파잖아요. 주식 이렇게 쉬운데 이런 거 자꾸 산다는 것은 맨날 물려서 팔았고 또 물려도 안 팔 주식을 그때 샀어야 되는 거죠. 그때도 모래 퍼시픽은 물리면 팔아야 되는 거죠. 손절해 담가놓고. 그랬으면 괜찮. 또 사가지고 복수 혈전합니까 주식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또 물렸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앞으로 빠져나와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쳐다도 안 본다. 그게 기본의 주식 투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관심 제외시키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산업인가, 이게 또 우리의 종목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모레지는 지금 매수에 대해서는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조금 더 다른 종목 찾아볼까요? 또 사고 싶으신 종목 있으실 때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붕어빵 계란빵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는 57,000원이고요. 비중 9%.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57,000원 가격대면 최근에 이 박스권 거의 상단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이어서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유한양은 그냥 제약사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게 이 에이즈 치료도 있고 뭐 시형 간염 치료도 뭐 이쪽인데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시장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주를 내가 투자하면서 정말 이제 기업을 완전히 탈바꿈이 있는 어떤 그런 걸 개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모멘텀이 즉 상승 동력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이 아모레프 유한양은 그냥 제약사나 그냥 병원이나 이런데 제약사 약국이나 이런데 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도 제대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전국 시대 2020년도부터 4만 정도에서 100%도 못 가고 내려온 주식. 그러면 바이오, 제약 그 시대에 엄청 그 좋은 시대에도 얘는 영양 주가가 못 갔다는 거죠. 주가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제약사로서
병오에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먹고 사는 그 정도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을 가치, 투자할 가치, 매매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면 다른 아까 말씀 제닉스 많이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 신약 성공 가는데 이건 특별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익 자체도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별로. 옛날에 2020년 800, 그때는 800원 나왔지. 그 다음부터는 줄어가지고 뭐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 다음에 모양도 지금 오히려 여기서 거래가 실렸잖아요.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급등시켜 내놓은 거 이것은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그러면 이 지지선 다 깨지고 내려옵니다. 이거 내려옵니다. 이거까지 4만 원대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요. 내일 당장 매도하고 관심에 제외시키고 이쪽은 아예 관심에서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매도 의견 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도 저희가 빠르게 달려왔고요. 이제는 앞으로의 시장을 좀 체크해보는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CPI 발표가 난 이후에 미 선물 시장은 잠깐 상승하는 듯 하더니 하락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또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계속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니 강의 바로 출발할게요. 네, 미국의 12월 CPI 지금 6.5로 발표됐으니까 물가 둔화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 물가 둔화가 이번에 12월 말고도 1월 또는 더 둔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 3%대까지 쉽게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물가 우려가 많이 사그러진다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같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 연착륙이 되고 좀 괜찮을 거 보여지기 때문에 좋고, 그럼 지금 주가는 결국은 이게 선반영이 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선반영이 발표됐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 날 하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내려가고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용 지수도 발표됐으니까 이 고용 지수랑 고용이 안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7% 이하로 급락했다면 과거에 주식 급락했던 모멘텀 7%인데 그 이하로 왔기 때문에 그럼 주식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급락하니까 좋은 구조고요. 인플레이션도 또 둔화로 나온다면 요 토요일 날 돼서, 그러면 이 3박자가 제대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고용이 안정된 견조한 박스권이 있는 상태에서 물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완전 하락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별로 줄지 않는데 물가가 내려가면 또 더 소비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너무 빨리 내려갔을 때 지금 에너지와 주택 가격 지수도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12월부터는 주택이나 안이자가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1월 달보다는 특히 좀 후행적이니까 2월, 3월까지는 이 물가 급락,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둔화되는 게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내려가면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과거의 침체처럼 그렇게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됐고 오히려 경기가 연착륙이 기대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지금 연착륙이 기대가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원력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지금 당장은 뭐 주가 올라갔다 내렸다 문제가 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적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1분기는 좀 등락을 좀 하겠지만 2분기가 2분기, 3분기 사이에 올해 지수의 고점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여름 정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장이 좋아지구나 해서 그때 다시 이제 주식을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물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렇게 물가 급락과 인플레이션 둔화된 게 해서 이제는 경기 근처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계속 이슈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등했던 장은 다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장은 그런 어떤 형태를 그리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1분기에 막 계속 우상향하면 빠르게 포트를 재편을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가는 게 가장 빨리 내 계좌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소형주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의 위주의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이고, 현재 장세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지속해서 올라온 거죠, 최근에. 그러면 그 올라온 과정에서 핵심적인 게 반도체가 올라오고 시작했고요.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라 이런 게 같이 초기에 먼저 선도해서 올라왔고, 그 이후에 또 순환매로 2차전지도 또 낙폭이 있어 올라왔었고요. 근데 대다수 인터넷주나 이쪽은 20% 정도 내외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순환매가 돌면서 낙폭 가대주가 강한 반등세를 보고 있는 거. 특히 오늘 SKIT를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사고 이렇게 보면 그것은, 그동안 워낙 많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팔아놓은 것을 이제 쇼커분이나 한매수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매수라는 것은 결국 공매도 친 것을 쇼커를 해서 다시 채우다가 갚는 것은 지금은 확실히 일어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위로 올라간다는 장이 확실히 전제가 돼야만 많이 쇼크업이 일어난 거. 지금 그 쇼크업이 일어난 건 아주 미미한 작은 건데, 선행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익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쇼크업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낙폭 가대주가 돌아가면서 반등을 해주는데 내용이 있는 올해 좋아지는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좋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아직 코스닥은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종목 장세가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올해는 펀더멘털적 실적이 좋은 것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2020년도 동학개미 계속 들어오면서 초보자들이 와서 많이 이제 작년부터 많이 물렸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물렸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했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적이 좋은 게 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하면 팔아가지고 실적 좋은 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 침체가 90%가 대다수 경기 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인데도 실적 시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꾸준히 좋아진다면 그걸로 돈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고착화가 만약에 된다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계속 고착화가 된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성장하는 기업들은 희소성 가치를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돈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동학개미에 공부하면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종목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큰 그림 또 조금 더 멀리 보는, 그리고 조금 더 큰 수익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 계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 2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